이번 초대 손님도 저에게는 특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나랑 통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내적 친밀감을 혼자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강유정 의원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하셨는데 지금 잠깐 떠나서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그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저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일이라면 많은 분들이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좀 처음 생각하고 떠올려 주시는 사람 강유정입니다.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이제 의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없었던 좀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에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문법들 하나둘씩 좀 이식해서 옮겨서 다시 심어 놓으려고 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 대변인직을 하는 동안에도 조금은 다른 논평, 다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에서 똑같이 좀 감성 한 스푼, 그리고 또 다른 감식, 안, 그리고 인사이트 한 스푼을 넣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현재 캠프 대변인입니다. 네, 정말 왜 대변인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본인 소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원내 대변인 활동도 분주하게 또 열심히 하셨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사자우를 외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상대편에 공격도 있었지만 적절하게 반응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예비 후보 이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님의 예비 후보 캠프에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소회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정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캠프를 구성하면서 대변인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캠프를 구성하시는 그 의원께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저도 처음이죠. 저도 초선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정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말 그대로 대선 아닙니까? 큰 선거인데 근데 경선 과정부터 좀 참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무척 영광이었고 그리고 원 생활과 좀 다른 의미의 굉장히 긴장감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장점과 강점을 좀 다른 언어로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도 느껴서 그래서 함께 그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방송의 모토가 편파. 네. 방송 또 파란 물결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전국을 물들여 보자 이런 이제 멘트가 있는데 무엇보다 저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재명이란 사람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가까이에서 보신 이재명은 어땠다라는 그 소회도 좋으시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나는 아마 대통령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 캠프에 가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나는 왜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예비 후보 혹시 귀 보셨나요? 귀가 상당히 큽니다. 부처님 귀. 네, 부처님 귀라고도 하지만 귀가 크면 한편으로는 많은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예비 후보님께서 이런 거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말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그 본인이 굉장히 그 이재명 예비 후보 자체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는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당신이 경험으로 배워본 것들, 그러니까 좀 정치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서 행정력의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의원 활동을 이어오면서 그리고 또 당대표도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른 일을 해왔지만 그 매듭의 끝에마다 성적표가 매우 훌륭했었거든요. 아주 최근에 당대표를 2번 연임하면서 걷어낸 성과들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예비 후보라는 분의 몸에 경험칙으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리는 판단과 그리고 어떤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이라는 것들이 그 어떤 다른 예비 후보님들 그리고 타당의 어떤 후보님들보다도 이 경험칙의 절대값이 매우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워낙에 경험한 것들이 넓고 깊고 많은데 이것이 어쩌면 더 정답이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뭐 가령 뭐 제가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인문학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새 그걸 숙지하고 오세요. 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이 결과가 없이 꼭 좋을 거다 혹은 나쁠 거다라는 예측보다는 새롭고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제안들은 늘 열려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가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자신의 경험적 자산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민주당의 제1당으로서의 그 당대표의 그런 또 다른 경험과 성취 그리고 무엇보다 12.3 계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검증된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닌가. 검증도 돼 있고 게다가 열려있는 후보라면 뭐 더 물을 게 있겠습니까? 아, 근데 저는 딱 한마디로 이제 저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각한 바를 실천하는 정치. 맞습니다. 네. 저의 삶도 좀 비슷해서 한번 살짝 얹어보고요. 제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영상이 연출되고 만들어지게 된 건지 혹시 뒷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거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저도 이제 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조금 의상부터 굉장히 섬세하게 사실 고른 의상이었습니다. 아. 따뜻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렇게 니트이기도 하고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외투를 입느냐 마느냐도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쌀쌀한 날씨였었거든요. 비도 갑자기 내리고. 근데 그런 날씨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옷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외형을 잘 준비를 할지언정 그 예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낮으면 출력이 잘 안 될 거잖아요. 전날 그 영상을 찍는 그 시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한 번도 이렇게 대본을 들여다 본다라거나 혹은 메모해 온 것을 보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담담하게 질문하시는 카메라 감독의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하지만 깊이 있는 미래에 대한 설계 그리고 왜 지금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바로 비전과 꿈과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풀어놓으시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적이거나 혹은 일부러 연출된 것이 오히려 아닌 것이 준 거의 원테이크로 쭉 흘러갔거든요. 말씀을 다시 뭐 번복하거나 이럴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이미 여러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 후보의 예비 후보의 면면들이 영상에 잘 담긴 게 아닌가. 그리고 몇몇 이제 준비되어 있는 K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우리 비전은 약간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도 있지만 또 영상이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미지를 또 문자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인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영상이란 선택 자체가 그저 출마 선언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에 사람들을 대중과 마주 보고
이렇게 영상이 아닌 딱딱하게. 한 미디어처럼 이렇게 체온을 맞대고 하는 것만 툴려 영상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내 눈앞에 있는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이재명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훨씬 더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지점에서 저는 왕가희가 떠오르네요. 왕가희가 감독이 그 중경산림을 찍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대본 없는 촬영을 했고 네. 그 속에서 배우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녹아나서 그것이 나의 일상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색감 때문에 당시에는 정말 맞아요. 파격적이었고 네. 그것이 이번에 기존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드러내는 영상의 연출이 아니라 새로운 색감을 보여줘서 또 충격이었고 이것들이 다 관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우리 강유정 대변인님 또 의원님의 힘이 또 있었던 건 조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아울러 이번 이제 슬로건과 메시지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또 지금 이재명 이런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녹여 있는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로 4월 4일 123일 만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하지만 아주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민주주의의 성과물들이 다쳤다라는 점에서 상처를 입은 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들을 딛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부심을 가졌다,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원본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치지 않고 이 배아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이 배아를 다시 잘 키워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으로서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일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배아를 키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를테면 희망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본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리 그리고 한편으로는 멀리 미래를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사실 자동차 백밀러조차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를 자꾸 보는 거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뒤로 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가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다양한 경험을 녹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과 행동력을 갖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회복력을 가지고 이 회복력을 통해서 우리 배아를 싹 틔워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저 자신을 투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의 어떤 이렇게 중심에 서 있을 때 언론 인터뷰 중에 왜 이렇게 나서서 싸우려고 하느냐, 저항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일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상처, 국민들의 상처는 우리의 존엄함을 우도한 세력들이 파괴한 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이니셔티브. 예, 저도 잘 안 써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주도권, 뭐 주체권 뭐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영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우리 왜 과거 4대 문명 같은 것들 배웠잖아요. 뭐 화가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이렇게 배우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잖아요. 앞으로 감히 말하건대 K 이니셔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문명의 기점이 한국이다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선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리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언어로서 조금은 어렵지만 영어 단어를 선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왜냐면 과거처럼 단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도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이 사실 동시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 전파되는 사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령 그 첫 번째 행보로 다녀온 KA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해보더라도 이 NPU 시스템이라던가 GPU 시스템이라는 것들 AI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디지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성과를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문명이라 인정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처럼 여기가 기점이 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명을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라 등장과 함께 동시적 평가를 받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K-팝도 그렇고 K-컬처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를테면 굉장히 유명한 K-팝 밴드가 오늘 어떤 음악을 릴리즈하면 그걸 며칠 기다렸다가 과거처럼 아니죠. 어딘가 전송돼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복사해서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동시 전송돼서 동시에 바로 즐기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K 이니셔티브는 그런 의미에서 전달의 속도감이나 매체감까지도 좀 고려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동시성과 속도 그리고 어떤 세계적인 전파 속도까지 같이 염두에 둔 명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문명의 어떤 새로운 기점으로서 한국 문화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펼쳐져 있다라고 봐요. 한국이 어떤 여러 문화를 넘어서는 문명적 기점으로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세상 공감도 하게 되는데 제가 1996년에 69년이 아니고 네, 96년에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파리를 첫 비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파리 시내를 딱 나가서 에펠탑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일본 문화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맞습니다. 행사를 네. 하는데 네. 기모노를 입고 단체로 뭐 퍼포먼스를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저렇게 한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 곳곳을 가면 저에게도 너 한국 사람이냐? Are you Korean? 먼저 묻고 나서 그다음에 한국 yes 하고 나면 한국말로 물어보는 네. 한국어가 일상이 됐다고 할까요? 한국어의 인기가 이 정도로 높아지는 그런 이제 문화 강국이 됐는데 기술과 문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맞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될 수 있다. 네.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 아까 말씀하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정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면 아직 이제 각 당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오늘까지 뉴스를 보자면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저택을 접수한 집사처럼 행세를 하는 그래서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농담처럼 네. 우리 당 후보로 대선을 나오고 싶지는 않으신 모양이죠. 저희 경선 과정에 이름이 없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수열 정당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적이 아마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 당이 아닌 쪽의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셨던 모양인데 일단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진 당에서 출마하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나만 좀 하게 되면 4월 4일 날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을 국무총리이지만 곧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만 하는 국무총리가 나서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정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행정을 잘 하겠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안에 치러지게 될 대선의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국민에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국무총리이자 거리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지금 파면된 대통령에게 임명된 부분도 있지만 약속을 많이 어기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최상무 권한대행도 그랬지만 약속 지키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지금 이 이제 대행이 대행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각본이 짜여져 있다. 막후 정치, 사저 정치에 손길이 뻗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프레임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갇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있습니다. 일례로 여전히 폭력적인 인물,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는 그런 이제 언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자기 무슨 뭐를 의미인가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약간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 조폭들이 폭력적으로 나에게 반기를 든 조직원을 설마. 뭐 이렇게 한다 그러죠. 네. 이런 뭐 이미지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경악스럽기도 했고 또 지금 챗 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행복주택이라는 이제 문구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아주 그 벙커 같은 그 남루한 곳에 그러니까 피신처 같은 곳에 네. 국민들이 들어가서 있는 모습 이런 이제 대조적인 장면을 통해서 악마 네거티브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대선 그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더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네. 생각이신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직 경선 중인데 전 당대표시긴 하지만 경선 중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민주당의 후보는 덜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문의 대부분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그 당시 대표의 이름으로 채웠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네거티브 아니겠습니까?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요 헌정 수호 세력과 그리고 반헌법 세력을 시민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잠깐 서로 얘기 나눴지만 대한민국의 국정과 자긍심까지도 닫혀 있는 상태고 그 사이에 민생이 너무 어려워진 상태라 이 경제적인 회복과 그리고 분배를 위한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미래를 그렇다면 이 상처를 딛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이 반헌법 세력에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채로 대선 국면을 맞이했다면 여기에 대한 미래 비전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더 회복하고 여기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도 있고 난 이후에 네거티브도 있는 거지 네거티브가 있으면 그 우리 수학 배울 때도 마이너스랑 붙으면 결국은 플러스가 되거나 0이 돼버리는 것처럼 좀 안타까운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경고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I 기술을 비롯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런 자료분들은 사실상 매우 위법한 행위라는 건 꼭 제가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선거판 자체를 아주 좀 유해한 정보들의 홍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82조 8 1항이라던가 255조 제5항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했을 때는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불법이 되고 후보자 비방죄 251조에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예비후보가 뭐 친중 반미 프레임을 넣는다거나 내지는 아내분에게 좀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미리 경고도 했지만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있는 지금 극우 유튜버도 있습니다. 실제 영상 유포자 14건에 관해서는 법적 조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충 처리되고 선거판에 혼잡함을 통해서 유포하면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고는 분명하게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이제 거대 권력하고 싸워 보니까 저쪽에서 음해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지라시를 돌린다든지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돼서 그쪽에게 맞아요. 오히려 저에게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본인들이 패배했다라고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갈 길을 열심히 나갔었거든요. 지금 표현이 아마 그게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알차게 우리 현재 예비 경선 중에 있지만 경선 캠프 내의 모습들, 상황들을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강유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우리 팩트TV의 시청자분들도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또 파란 색깔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물론 서두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나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문화 평론가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참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했다면 저까지 굳이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대로 제가 글을 쓰고 한편으로는 말을 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윤석열 당시 굉장히 독재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하나라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등원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이전에 했던 일과 좀 멀어진 지 사실 겨우 1년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의 힘에 얻어서 힘이 덕분에 그래도 윤석열의 더 포괄적 정치는 보지 않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민주시민 모두와 함께 성과로 좀 나누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상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정치도 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반증이 또 네. 되지 않으신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울러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가끔 훔쳐서 보는데 벚꽃 구경조차 못할 정도로 일정이 바쁘셔갖고 꽃 바로 치기 전에 가셔서 사진 한 컷을 찍어서 올릴 정도로 분주하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향후에 나의 목표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짧은 목표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짜내서 보탬이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 얼마 길지 않은 사실 장미 대선이라 부르더라고요. 장미 대선 기간일 텐데 이런 마음을 많은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시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 네. 편파 방송 저희 블루웨이브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정부의 네. 탄생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캠프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재명 예비 후보의 당선까지, 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정부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소망 꼭 네. 이루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이루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국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광장에서 몇 번 뵀는데 에어싸고 그냥 사진 찍자, 이뻐요, 뭐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나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 또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의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를 정말 시민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과 열정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받아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들, 그 순간들을 저에게 직접 체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그 마음에 그래도 뿌듯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떳떳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오늘 블루 웨이브 방송